자, 이번 주 그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내리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 우리 투자자들 모두를 좀 설레고 흥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회가 되면 요의 연장선상에서 각 섹터별로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들을 투자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그런 전횡을 더 이상 일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자사주, 즉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사주를 사는 건 좋은데 사가지고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다시 시장에 던져서 결국은 또 주가를 흘러내리게 하는 우리가 박스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코스피가 일정 부분의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사주 매수와 매도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만 발표할 때마다 자사주를 몇십억 달러씩 사가지고 소각시키겠다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환호를 하죠. 우리는 부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과 함께 고배당을 권장하겠다는 겁니다. 고배당을 하면 고배당을 많이 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주고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주식 투자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장기 투자가 될수록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주는 지금까지는 최대 주주, 즉 CEO, 경영권을 갖고 있는 CEO에 대해서만 이 이사들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의 이익이 많이 희생되어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했거나 손해를 본다. 그럼 집단 소송도 가능하게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들은 진짜 이제 최대 주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까지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시장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좀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고 요즘 시장에 말 나오는 것처럼 코스피 5,000포인트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시장이 니케이 225가 막 3만 포인트가 넘어간다 이걸 남의 집 지켜보듯이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코스피 5,000을 통해서 우리도 이 부의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주주 이익이 그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인 이런 그 회사 내에 있는 유보금을 사용해서 자사주 취득을 하고 결국은 이걸 소각하지도 않고 계속 갖고 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 같은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예전 70년대부터 이걸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 2000년, 21세기 들어와서 이게 이슈가 되고 또 보험업법이 바뀌면서 일부 매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전까지만 해도 거의 안 팔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혹자는 그렇습니다. 아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팔아야 돈인 겁니다. 주식은 팔아야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주들에게 배당도 줄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을 갖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계속 그 성장을 해서 299만 원인가요 그때? 마지막에 그 옛날에 5,000원 할 때 그 정도 가격까지 오른 동안 삼성생명은 거의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주주들의 돈을 이용한다라는 말들이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사면 이거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팔지 말고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소각하고 아주 일부 경영권에 관계된 부분만
일부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권 방어의 수준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건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의 소유 구조가 좀 지배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벌 지주회사의 주주 환원을 강화해서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투자 폭을,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기회를 많이 늘리고 또한 이익을 늘려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국내 지주회사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국내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투자 이익을 몰려는 목적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오르다가 다시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 매도를 우호주주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이걸 자사주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들은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사 취득과 소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회사가 사내 유보금은 많은데 그 유보된 돈을 뭐 재투자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배당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거 자사 취득을 해서 소각도 하지 않으니 일반 소액주주들은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주주들의 이익으로 환원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액주주 보호를 기본으로 깔고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6월 앞두고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 담아야 될지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그런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뜨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 샵 3772번으로 김태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공략주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앞에 큰 산을 만들어 놓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입니다. 한미사이언스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회사가 결국은 한미사이언스를 갖게 되는, 경영권을 갖게 되는 사람이 한미약품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그 분쟁이 굉장히 심했었죠. 이거 어머니와 아들 간의 싸움이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이제 아들들이 항복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이 회사를 전문 경영에 맡겨서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게 되면 김재규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이 요번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 회장으로 있으면서 대표이사였던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이 경력이 검증이 된 인원이 경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이 여러 가지 중장기 경영 계획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 싸움박질하는 바람에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많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다 보니 주주들에게 뭔가 베네핏을 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여기는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주주 환원율 25%로 확대하고 연평균 평균 배당률도 20%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 환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주주들에게 그동안 실망했던 부분을 많이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이라고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주주들에게 환원을 많이 해주고 주주들 위한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선별해서 따로 지수를 만든 건데 여기에 이 한미사이언스가 이번에 신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주주 환원율을 높여주고 주주들의 친주주적인 그런 경영을 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매출액은 이번에 1분기 매출액이 3,321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7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44억인데 이게 예년보다는 좀 못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분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매수가는 35,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4천 원을 살짝 좀 밑에 제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할 때는 너무 먼 밑에서 뭐 3%, 5% 절대 수치를 갖고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일단 주가가 흘러내리면 분할해서 샀던 것 중에 분할한 것만큼 분할해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더 낮은 가격에 100주를 팔았으면 101주를 사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손익분기점을 먼저 넘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제가 한 말씀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한미사이언스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종목 나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의 뭐랄까요? 지주회사인 대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주회사로서의 특징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이 자회사들의 용역 수익이나 또 임대 수익, 또 수수료 수익 등을 갖고 이 지주회사가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계열사들의 실적이 지주회사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 대웅개발, 한올바이오파마, 대웅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 특히 이 중에서 대웅바이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 대웅바이오의 실적이 결국은 이 지주회사 대웅의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 그저께 상한가를 빵 쳐버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1분기 매출액은 4,814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611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345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역시나 이 대웅바이오라는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가 이 모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죠. 매수가는 2만 4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2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와 대웅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런 전략들 같이 챙겨가 보고 싶다. 나는 이 매도 타이밍 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뜨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또 방법들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남아있거든요.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이 적십자하고 친한 녹십자입니다. 이 녹십자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된 제약회사이기도 하고 또 가장 먼저 홀딩스, 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약주 중에서 이렇게 홀딩스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국내외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한 데도 한 44개 정도 됩니다. 자회사가. 완전히 그 그룹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가 이 모든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데요. 녹십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 그다음에 유비케어. 이 유비케어도 이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GC케어, GC셀, 이 세포, 저희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죠. 이런 회사가 다양한 분야의 이 바이오나 신약 개발이나 이런 웰빙 또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이죠. 이런 것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녹십자 홀딩스는 진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상장을 합니다. 이 녹십자 홀딩스는 아마도 상장돼 있는 이 의료 쪽, 그러니까 제약 쪽에 있는 회사들 중에 상장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번에 8번째 GC 지놈인가요? GC 지놈이라는 이 임상 유전체,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요, 용어들이. 이런 쪽에 있는 이 임상 유전체를 분석하는 업체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IPO하면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 달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상장한 회사들,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그 상장한 회사가 시장 가치를 갖게 되고 시장 가치를 가진 것만큼 자산 가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즉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그 유가증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녹십자 홀딩스는
뭐 예전에 좀 실적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런 나름대로 이런 똘똘한 자회사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자기 시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기 밥값을 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녹십자홀딩스를 장기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 1분기 매출액 4,945억, 영업 손실이 47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181억을 만들 만큼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는 회사죠. 자,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3,000원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